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어떻습니까? 1번 문제 푸는 방식하고 푸는 방식을 지금 여러분들이 빨리 터득을 하셔야 돼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교재를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지금 그 푸는 방법론을 아셔야 됩니다. 자, 2번도 1번 문제하고 똑같아요. 푸는 방법론은. 단 차이는 뭡니까? 1번은 어떻습니까? 40점짜리고 2, 3, 4는 20점짜리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2, 3, 4는 항상 끝에 뭐가 나오냐면 약술하시오가 나와요. 약술하시오. 자, 여러분들 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문제 끝에 뭐가 나오냐? 서술하시오가 나오죠. 원래 서술하고 약술하고는 틀립니다. 약술은 더 요약. 그러니까 20점짜리, 또 20점짜리는 10분에 써야 됩니다. 10분. 내가 문제 읽고 지금 여기에 뭐를 묻는 것일까? 내가 무엇을 쓸까? 그거 생각이 한 2분은 갑니다. 그럼 나머지 7분이나 8분 동안에 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쓰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더 요약.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1번하고 2번하고 푸는 방법론은 똑같은데 서술이고 요건 약술이네. 그러니까 장황하게 내가 막 포괄적으로 1번 같이 포괄적으로 쓰면 안 되고 포인트만 팍 찍어서 써야 되겠네.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간이 되면 어떻습니까? 2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딱 보니까 2번 문제를 봅니다. 관인의 종류와 폐기에 관해서 서술이면 40점, 약술이면 20점, 약술이 요약해서 써라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몇 가지를 물어봤습니까? 종류하고 폐기. 그죠? 종류하고 폐기를 물어보네. 요것도 2개 물어보네. 이걸 가장 먼저 어떻습니까? 알고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딱 보니까 관인입니다. 그러면 관인에 대해 가지고 종류하고 폐기만 빠르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를 이렇게 쓰시는데 만약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내가 이거 도저히 7분 안에 못 쓰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20점짜리는 바로 1번 갈로 닫고 해서 관인의 어떻습니까? 종류부터 바로 들어가도 돼요. 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개념을 살짝 언급하면 강아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관인이 뭐다라는 개념을 짧게 언급을 합니다. 자, 제가 1강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론할 때를 자꾸 회상을 시켜드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개념을 언급하고 시간이 안 되면 언급 안 하고 시간이 내가 이거 충분히 쓸 수 있겠다 싶으면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관인이란 정부에서 공식 문서에 쓰는 인장, 키워드, 뼈대 이거 무조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살짝 옷을 입히고 그죠? 살을 붙이니까 관인이 어떻습니까? 찍지 않거나 또는 관인을 생략해도 되는 거는 관인 안 찍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공식 문서에서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것 관인.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떻습니까? 관인이 안 찍혀져 있다. 그럼 1번에도 결제 뭡니까? 문서의 효력, 문서의 성립할 때 가장 중요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관인이 안 찍혀져 있으니까 이거는 흠이 있는 문서다. 그래서 완벽한 문서가 아니다. 성립이 안 되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반송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꾸미는 거고 뼈대는 정부기관에서 공식 문서에 사용하는 인장, 관인 무조건 뼈대. 자, 그럼 요거는 이제 개념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시간이 없다. 요거 안 적으셔도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관인은 국가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것 요렇게 해갖고 또 관인 구분하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관인이란 정부기관에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관인은 국가에서 사용하는 도장, 인장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인장 그죠? 이것은 전부 관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 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그래서 하여튼 뼈대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관인이 안 찍히면 흠이 있는 문서다. 그래서 반송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요거는 어떻습니까? 살을 입힌 겁니다. 그래서 개념 빨리 딱 적었고 그 다음 첫 번째 묻는 게 뭡니까? 관인의 종류를 물었죠. 그럼 관인의 종류가 무조건 나와야 되죠. 이거 빨리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번하고는 더 빠르게 더 요약. 그래서 어떤가 종류를 뭘까? 바로 종류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줄 띄우기 싹 하고 그죠? 줄 띄우기 해야 되죠. 줄 띄우기 싹 하고 관인의 종류
관인은 뭐죠?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관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적으면 가장 멋지고, 그죠? 여기 하는 뭐 운영에 관한 규정 요거 빼더라도 관인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그죠? 뭐 관인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도 되고, 관인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왜? 종유라는 제목을 줬으니까. 그러면 청인 직인은 다 쓰셨을 겁니다. 아마 관인의 종류에 청인 직인은 다 쓰셨을 것인데, 거기 딱 보니까 뭡니까? 전자 이미지 관인, 특수 관인, 요거는 아마 안 적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요 네 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완벽하게 적었는 거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관인의 종류를 물었으니까 청인, 직인, 그 다음에 뭡니까? 전자 이미지 뒤에 관인, 딱 그 다음에 뭡니까? 특수 관인. 요 네 가지 제목만 딱 적어도 최소한 뭡니까? 20점짜리에 10점 이상은 받습니다. 그러나 특수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 아마 빠지게 적으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왜? 관인 하면 청인직인은 다 외우셨을 거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도 있다. 자, 그리고 혹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거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 지나간 걸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그죠? 2회 시험을 대비하시면서는 내가 고랬었지. 또 직접 한번 써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이렇게 공부해서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조금 요약하는 위주로 또는 요약하는 방법을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것만 지금 느끼셔도 성공입니다. 2회 시험 합격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방법론을 아셔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관인은 크게 4종류네. 요거 내가 빠뜨렸네. 요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청인직인 교재에 다 있고 여러분들 뭐 수차례 반복하셨을 거고 글씨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청인 행정기관 명의로, 직인 행정기관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그냥 또 뭐 쉽게 말씀하면 청인은 뭡니까? 기관의 명의로, 기관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직인, 청인, 직인. 자, 이런 내용은 안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전자 이미지 관인. 전자문서가 원칙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모든 문서는 전자 원칙이 기본입니다. 단, 전자문서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종이문서로 작성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전자문서가 기본입니다. 자, 전자문서니까 뭡니까? 관인도 전자 이미지 관인 찍어야 되겠죠. 그 전자 이미지 관인도 어떻습니까? 관인이니까, 관인이 붙으니까 관인의 종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해서 읽어보시면 전자 이미지 형태로 스캔해가지고 이제 딱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 하고, 그 다음에 특수관인. 특수관인은 다시 또 이 두 개로 나눠지네. 요거까지 쓰면 뭐 멋지고, 요까지 안 쓰시더라도, 그죠? 특수관인도 관인의 종류에 들어가네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딱 보니까 특별한 기관에서 하는 거, 국공립학교, 그 다음에 외교통상부, 재외공간, 검찰, 그 다음에 군기관. 요거는 특별한 기관에서 쓰는 관인이네. 또 하나, 특별한 기관이 아니고 요거는 특별한 용도네. 그래서 증표 발행, 그 다음에 특수한 업무, 분리된 청사에서 사용하는 거, 재무 담당 공무원이 쓰는 거. 그래서 특수관인은 특수한 또는 특별한 기관에서 하는 거하고 용도로 또 구분이 되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관인의 종류 다 한 겁니다. 완벽하게 한 겁니다. 자, 지금도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이만큼 못 쓰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조금 추리고 관인의 종류 개념 살짝 언급하고 요거 탁 적고 여기서 또 좀 써머리하고 요거 탁 그렇네. 저는 지금 표로 그려놨지만 특수관인은 어떻습니까? 사용에 따라서 특수한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과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만 적으셔도 돼요. 지금은 이제 그냥 샘플이니까 모범 답안 예시를 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다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폐기, 관인 폐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줄 띄우기 싹 하고, 지금 우리는 페이지 수가 바뀌었지만 줄 띄우기 싹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관인의 폐기 적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금 바로 그냥 들어가야 돼요. 자, 폐기 어떻게 왜 폐기하고 어떻게 폐기하고 폐기의 사유, 폐기 방법 나오면 퍼펙트. 그죠? 왜? 요거는 20점짜리니까. 묻는 것만 약술, 요약해가 쓰면 되니까.
그러면 언제 관인을 폐기합니까? 폐기 사유 쫙 해서 1, 2, 3, 4. 교재에 다 있는 거. 그죠? 교재에 다 있는 거. 내용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관인의 종류하고 폐기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폐기 좋구나. 폐기도 그냥 쩍 적으면 안 되고, 왜 폐기해야 되는 거? 폐기해야 되는 이유, 사유하고 방법, 이렇게 나눠 적으면 또, 점수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나눠 적으셔야 되죠. 왜 폐기를 해야 되고, 그냥 폐기하는 게 아니고, 폐기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관인은 무조건 어떻습니까? 폐기하는 관인은 무조건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에 이관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어떻습니까?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에 이관해야 한다. 이렇게 길게 적으실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폐기 관인은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만 적으셔도 돼요. 그럼 채점자하고 어떻습니까? 의사 전달은 다 돼요. 자, 우리가 이론할 때도 문서 작성할 때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었죠. 그 중에 뭡니까? 간결성, 정확성. 왜? 간결하고 정확해야 의사 전달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답안지도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이론 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나열한다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관인대장의 폐기 1, 그 다음에 폐기 사유, 여러 가지 내용 이런 거 다 적고 인용도 등록하고 폐기한 관인은 무조건 보존하고 바깥으로 어떻습니까?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왜 바깥으로 잘못 쓰여지면 안 되니까. 교재에 다 있는 내용.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반드시 상부기관에 보고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관인을 폐기했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해야 되고 이런 거 있죠. 지금 여기 이제 관보에 게재하는 거는 빠져 있지만 그런 것까지 딱 들어가면 돼요. 자,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다는 못 적으시더라도 이런 형태, 이런 방법이, 그죠? 이런 프레임이 돼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점수 땁니다. 20점짜리에 최소한 18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종류하고 폐기 간단하네 느끼실 겁니다. 요렇게 되네. 그래서 교재 반복해서 보시고, 그죠? 또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반복해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끝 또 딱 적고 2번 문제는 다 적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끝 딱 적고. 자, 이제 2번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봅니다. 자, 3번. 자, 제가 1강 때 말씀드렸지만 3번이 원래 40점짜리 문제가 딱 돼야 아주 모양이 좋은 겁니다. 1번 문제를 약술하시오로 해가지고, 그죠? 결제하고, 그죠? 기한문에 결제하고 검토가 약술하시오 해가지고 이게 20점짜리 문제가 돼야 더 모양새가 좋은 사무관리론 기출 문제가 되는데, 이 3번이 20점짜리로 딱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습니까? 무조건 약술만 하면 돼요. 자, 봅니다. 현 정부의 국정 추진 기반인 정부 3.0에서 강조하고 있는, 어렵게 막 나옵니다. 그죠? 협업 시스템. 제가 협업 시스템 무조건 정리 한번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협업 시스템. 그 다음에 통합전자 민원 창구, 민원 24시 개념을 정의하고, 뭐뭐 해가지고 개념을 정리하고, 그죠? 협업 시스템하고, 민원 24시. 요거 두 개 개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협업 시스템의 서비스 내용과 통합전자민원 창구, 통합민원 창구는 민원 24입니다. 그죠? 부가 서비스에 대한 내용에 관해서 적으시라. 이런. 그러면 협업 서비스에, 그죠?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협업 서비스에, 그죠? 협업 서비스, 시스템, 그죠? 협업 시스템 서비스. 협업 시스템 서비스를 쓰고, 그 다음에 뭡니까? 민원 24시에 있어서의 부가 서비스의 내용. 요거는 전체 3개를 적어야 되네. 원래 요거대로 하면 3개를 적으셔야 돼요. 3개를. 그래서 이거는 20점짜리 문제가 아니고 차라리 이게 40점짜리 문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20점짜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문제 읽어보고 야 이걸 뭐를 쓸까 생각 한 1, 2분 하고 그럼 7, 8분에 이제 내가 써야 됩니다. 그죠?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딱 보니까 아 민원 24시 협업 시스템, 아 부서 간의 협업, 그래 하면서 아 요거 두 개의 어떤 서비스, 자 부가 서비스의 내용이나 협업 시스템 서비스의 내용을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실제 어떻습니까? 사례 비슷한 걸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고 아, 이게 지금 무엇을 묻는 건가 그걸 아셔야 돼요. 엄밀히 따지면 이거 3개를 묻는데 20점짜리이기 때문에 이걸 3개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2가지로만 생각을 하셔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자 어떻게 나옵니까? 먼저 박근혜 정부, 현 정부니까 3.0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3.0이 이게 뭡니까? 이거는 교재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웬만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교재에는 뭐 이런 뭐 1.0, 2.0, 3.0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협업 시스템 다 합니다. 통합 전자 민원 창구 우리 다 압니다. 교재에 있었고 요걸 아 어떤 걸 묻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이걸 응용해 가지고도 얼마든지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정부 3.0 핵심은 해서 정부 3.0 이거는 뭐냐 하면 소비자 위주의 또는 고객 위주의 또는 고객 만족의, 자 그러면 요건 어떻습니까? 전부 경영학에서 유래된 용어들입니다. 자 그런데 행정사, 행정은 뭡니까? 정부입니다. 정부. 그죠? 정부에 있어서의 소비자나 고객은 누굽니까? 국민입니다. 그래서 국민에 대해서 무조건 만족하게 해주고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국민에게 편익을 주고 이런 것들이 전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행정사들입니다. 그래서 아 3.0 아 이제 대충 감 잡겠네 이렇게 되겠죠. 뭡니까? 1.0 있습니다. 2.0 있습니다. 그 다음 3.0 1.0은 무조건 어떻습니까? 국가, 정부, 국가 위주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편한 대로 그냥 업무 보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은 뭡니까? 이게 이제 반반입니다. 국가 위주로 하면서도 고객도 조금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반반입니다. 반반. 그럼 3.0은 뭡니까? 무조건 소비자로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경리학에서 봤을 때는 1.0은 생산자 위주고 이게 서서히 변형이 되면서 소비자도 생각하면서 반반되다가 3.0은 소비자 위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는 뭡니까? 무조건 국민에게 편하게 해줘라. 국민에게 만족을 줘라. 국민 위주로 모든 행정 업무를 처리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게 정부 3.0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부 3.0의 핵심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실제 이 용어를 씁니다.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그 수요자는 누굽니까? 국민입니다. 공급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 공급자 누굽니까?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가 중심, 공급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국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로 바꿔라. 그게 정부 3.0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해가지고 특히 맞춤별 또는 생애 주기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정부 3.0 인터넷 한번 딱 쳐보십시오. 키워드 쫙 나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협업 또는 민원 24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정부 3.0이 이런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고객이 관공서를 2번, 3번 방문해야 될 걸 한 군데에서 통합 전산, 그죠? 컴퓨터화 됐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하고 우리 어떻습니까? 민원 사무 관리, 그죠?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민원 사무 관리를. 자, 이렇게 돼서 무조건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거구나. 그래서 어떻습니까? 협업 시스템, 통합 전자 민원 창구의 개념. 왜? 물어봤으니까. 개념을 정리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습니까? 제목을 딱 주고 큰 제목 1 해서 갈로 닫고 그 다음에 갈로 열고 1번, 갈로 열고 2번 해서 협업 시스템의 개념, 통합 전자 민원 창구의 개념, 딱딱 개념을 먼저 언급하는 겁니다. 왜? 이걸 물어봤으니까. 자, 여기는 또 많이 적어 있지만 협업은 말 그대로 정보 공유, 행정 서비스, 전자적으로 서로 공유, 지원.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고객이 어떻습니까? 행정 서비스, 사이버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다. 또는 업무를 진행하고, 그죠?
업무를 공동으로 진행하도록 하자. 그것이 협업 시스템입니다. 내용 책에 다 있는 거니까 안 하고 넘어갑니다. 방법론을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협업 시스템 개념 딱 좋고, 또 통합전자민원창구 개념을 또 물어봤으니까 또 통합민원창구 개념 딱 좋고, 민원 24시는 다 알지요. 그죠? 정부 민원 안내, 민원 신청, 열람, 발급, 뭐 이런 것들, 행정정보 공개, 이런 거 다 해가 민원인의 편의 제공, 또 편의 제공 나오잖아요. 공동정보 이용,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 또는 서류 간소화. 민원 사무의 포인트가 뭡니까? 무조건 국민들 만족시켜줘라. 서류 간소화해라. 불필요한 서류 요구하지 마라. 친절하고 빠르게 공정하게 처리해줘라. 교재 다 나오죠. 그죠? 그래서 개념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서비스의 내용 적으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제목을 왜 해줍니까? 협업 시스템 서비스의 내용.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3번 통합전자 민원창구 부가 서비스의 내용. 이렇게 딱 나오죠. 지금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큰 1번,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내시는 건 아시죠? 그 지금 그대로 탁 되는 거죠. 원래 답안지도 요거대로 써야 됩니다. 왜? 우리 문서 작성할 때 사무관리에 요거 다 나오죠, 교재. 그 지금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2개 적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크게 물어보는 거. 협업 시스템 서비스의 내용. 통합전자민원 창구의 부가 서비스의 내용 쫙 나옵니다. 내용은 이거 말고도 다른 거 얼마든지 적어도 돼요. 제가 요 제시한 사례 내용 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요즘에 인터넷 딱 들어가서, 그죠? 민원 24시 딱 들어가면 뇌와 관련된 거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좋아졌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좋아졌습니다. 전자 서비스가.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쭉 해서 출생, 사망, 이사, 병력 등 이거 말고도 너무 많은 거 다 알 수 있어요. 그죠? 막말로 어떻습니까? 군대에도 이제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가는 시대가 된 겁니다. 군대도 자기 원하는 날짜에.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죠. 그냥 뭐 쉽게 말하면 징병 쪼가리 날아오면 그날 마차 가야 됩니다. 요즘에는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그 정도로 국민 편의를 제공을 합니다. 모든 걸 국민의 편에서. 그게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페이지 요렇게 보시니까 맞네. 요런 거 뭐를 묻는지를 내가 먼저 알아야 되네. 그걸 문제지에 어떻습니까? 요거 동그라미 1, 요거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요 세 가지를 묻고 있네. 그럼 요걸 내가 앞으로 어떻게 써야지? 그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딱 보시니까 이거구나. 자, 그럼 여기에 나오는 서비스의 협업 시스템이나 통합전자민원 창구의 서비스 내용은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행정사 준비하시면서 뭐 법률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지금 실제 직장을 갖고 계신 분도 상당히 많이 준비하니까 갖고 계신 분이 있죠. 그런 분들 어떻습니까? 과거에 서류 띄는 거하고 요즘 서류 띄는 거하고 행정 업무가 굉장히 간소화됐습니다. 그게 전부 뭡니까? 점점 더 1.0에서 2.0으로 다시 3.0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한글 내용은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맞아.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지. 그게 협업 시스템이고 민원 24시입니다. 내용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또 다 하고 난 다음에 끝 딱 줬고, 요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내용은 안 합니다. 내용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무조건 방법론을 아셔야 돼요. 이거 서술형 주관식은 이런 패턴으로 써야 되는구나. 방법론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시도고시 홈페이지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답변을 드릴 테니까. 이게 서술형 주관식입니다. 정해진 거 없습니다. 무엇을 묻는가만 내가 정확히 캐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쓰면 돼요. 그리고 지금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의 내용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돼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거 말고도 실제 내용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민원 내용들이. 저는 아주 일부분만 이렇게 싹 낸 거고. 이게 서술형 주관식이고 3번의 답은 어떻습니까? 어느 교재에도 없어요. 협업 시스템이나 민원 24시, 전자통합 민원 창구, 이거는 개념은 교재에 있죠. 서비스의 내용은 뭐 언급된 교재도 있겠지만 하루가 다르게 전자 서비스는 여러 가지가 자꾸 오픈이 되고 공유가 되기 때문에 교재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거 실제 여러분들이 겪으신 거 딱 적으시면 돼요. 제가 드린 답안 예시를 딱 보시면 맞아. 요즘은 이렇게 되지.
이게 서비스의 내용입니다. 부가 서비스의 내용. 그죠? 그래서 요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요것도 지금 전부 뼈대입니다. 뼈대. 내용은 얼마든지 다른 게 올 수도 있어요. 각각의 어떤 타이틀에 대한 개념은 그거는 어느 정도 어떻습니까? 정해져 있죠. 뼈대만 좀 줬고 살하고 옷을 싹 입히고. 이 3번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서비스의 내용, 부가 서비스의 내용은 무조건 교재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 얼마든지 써도 돼요. 그러면 채점자 읽어보고 그렇구나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도 똑같습니다. 먼저 무엇을 묻느냐를 아셔야 돼요. 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공장 설립과 승인. 그래서 다수기관과 연관된 민원사무에 대해서 개별 처리에 번거로움을 덜고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해 행정기관이 적용하는, 굉장히 길게 적어놨지만 이거 전부 문제 아닙니다. 묻는 거는 뭐를 묻습니까? 민원 처리 방식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민원 처리 방식. 그래서 4번은 하나밖에 안 물어요. 전부 1번, 2번, 3번은 어떻습니까? 전부 2개 내지는 3개 복수로 물어봤는데 4번은 하나만 딱 물어봅니다. 뭐? 민원 처리 방식을 물어봅니다. 요거는 하나만 물어봤네. 그럼 민원 처리 방식에 대해서 쓰면 돼요. 그러면 이제 민원 처리는 해가지고 바로 답을 써도 되지만 민원 처리가 어떻다라는 걸 살짝 언급하면 좋겠죠. 근데 내가 이거 시간이 없다, 뭔지 모르겠다 생각하다가 한 5분 가버렸다 이러면 이거 안 써도 돼요. 이왕이면. 그래서 민원 처리는 왜? 민원 처리 방식을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민원 처리는 신속하고 공정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다수기관이 연관된, 왜? 제목에서 다수기관과 연관된 이런 게 있으니까 나도 답안적으로 살짝 활용을 하는 겁니다. 다수기관과 연관된 민원 사무의 경우에는 복합 민원 처리에 따라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를 해야 된다 또는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효율적이라는 말 무조건 써먹으시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요때 효율적인 걸 한번 싹 써먹으면 됩니다. 그죠? 문제에서도 효율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러면 수업 시간에도 효율적이라는 말 자꾸 써먹으라 그랬지. 여기서 조금 더 옷을 입히면 어떻게 돼요?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자,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딱 보니까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해요. 복합민원 뭡니까? 다수기관이 연관된 거. 그죠? 그래서 복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키워드. 이거 빠져보면 점수 없습니다. 먼저 처리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이렇게 책임부서. 그죠? 처리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서로 관계된 것끼리 협조하고, 그러면서도 민원 처리니까 무조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편람, 이런 말 싹 집어넣으면 더 좋고, 안 집어넣어도 되고.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흐름이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처리 방식을 물어봤으니까, 일반적인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다 해서 개별 처리, 의제 처리, 창구 일어나. 이렇게 해가지고 싹 적으면 어떻습니까? 4번에 답이 되는 겁니다. 그죠? 4번의 두 번째 줄까지 어떻습니까? 이거 뭐 묻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막 헷갈리라고 막 적어 놓은 겁니다. 키워드는, 어떤 민원을 처리해 주려 하니까 하나의 행정기관에서 또는 하나의 부서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더라. 그럼 여러분들 민원의 종류 한번 쫙 보십시오. 교재에 민원의 종류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다 어떻습니까?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방안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안전행정부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게. 그러면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다. 그럼 서로가 네 뭐 이렇게 막 나눠버리면 안 되겠죠? 주무부서, 책임부서, 오야부서 하나 딱 정해놓고 나머지는 서로 협조해서, 그러면서도 민원 처리니까 빠르고 신속하고 공정하고 친절하게 해주자. 그런 말이 싹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묻는 거 처리 방식을 물었으니까 1, 2, 3번 요런 게 싹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4번도 완벽하게 쓴 거죠. 내용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내용은 교재에 다 있어요. 중요한 거는 문제를 어떤 걸 물어보고 있느냐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거 다 쓰고 난 다음에는 내가 전체 문제를 다 썼으니까 이하 여백. 원래는 이거 이하 여백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없다. 난 다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딱 보면 이렇게 해서 썼어야 되는구나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제가 다음, 그죠? 2회째를 대비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뭡니까? 묻는 거에 대해서 써야 돼요. 묻는 거에 대해서. 서술하시오하고 약술하시오하고 틀립니다.
문제 배점도 틀리고 시간도 뭐 완전 전발밖에 안 되니까 똑같은 패턴을 써서 절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묻는 거에 조금 묻는 거에 대해서 쓰셔야 돼요. 묻는 순서대로 이왕이면 다홍침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본인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출제자 입장에서 아 요걸 물어봤구나. 그러면 나는 요걸 답해야지. 요걸 물어봤구나. 요걸 답해야지. 그래서 40점짜리는 20분에 20점짜리는 10분에 50분에서 이거 쓰는 거는 막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줄이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파일 절대로 어떻습니까? 나눠드린 파일대로 못 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뭡니까? 요런 형태로 쓰되 또 요약을 하셔가지고 조금 뼈대 위주로 자꾸 생각을 하시면 합격합니다. 그건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장황하게 어떻습니까? 늘릴 필요도 없고 포인트만 딱딱 그래도 50분이 휙 가버립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나마 1회 행정사 1회 시험 사무관리론 어떻습니까? 문제를 분석해 본 겁니다.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이런 정도로 딱 쓰면 100점 만점에 어떻습니까? 90점까지도 갑니다. 근데 시험은 어떻습니까? 분위기상 내가 시간도 촉박하고 막 긴장되고 그죠? 뭘 해야 될까? 뭐 이렇게 되고 모든 시험이 긴장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뭐 하시지만 이런 형태의 방법론을 기억을 하시고 또 만에 하나 이제 2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론, 요령만 생각하시고 이론을 쭉 준비하시면 반드시 2회 때는 또 어떻습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이상 행정사 1회 사무관리론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